성수 상권은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골 손님분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시지만 빈도가 낮아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와인바는 맛과 친절함도 기본으로 중요하지만 분위기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소개팅, 데이트를 위한 것으로 보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프라이빗한 느낌을 원해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만족을 하고 가시는데 다른 우연히 온 분들에게는 편차가 꽤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매장을 원하는 타깃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손님들에게 더욱 도달을 하고 싶은데 매장 운영이 2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에서 타깃층 설정은 가능한 것인지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신규 유입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와인바에서 덜 부담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죠. 질문에 고민이 한 10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방탈출 카페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방문을 일으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방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방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문제가 또 바뀌어야 재밌어야 될 돼.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기 방탈출 카페 있는데 문제 어려워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바뀌어 뭐 주기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대 뭐 이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바는 맛도 중요하고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타깃층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라는 또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타깃을 다 써놓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사장님께서 하신 네네. 거라서 네. 네. 3번은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네네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은 질문 내용에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날, 소개팅, 데이트 이런 이제 목적적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와인바가 하나 걸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혀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와인바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죠. 근데 고객은 찾을 때 야, 기념일이야. 이번에 데이트 있어. 좀 더 뭔가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성수동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니까 뷰가 좋은 또는 뭐 루프바가 있는 루프탑이 있는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 오게 된 확률이 높겠죠. 네. 네. 자, 여기서 아까 드리는 말씀인데 와인과 음식 분위기가 우리의 강점이라면 와인 애호가가 타깃이에요. 맞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이 좋고 또 와인의 뭐 리스트가 다양하고 또 음식이나 분위기가 거기에 궁합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애호가가 타깃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본 후기들이나 이런 블로그기나 뭐 그 블로그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영수증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단골이 오시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와인바의 전통적인 영역과 다른 가치를 찾는 분이 우리들의 타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네. 맞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가격과 맛, 전문성을 따지는 손님은 기대 불일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와서 분위기 좋은 데서 와인과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어요라는 캐주얼한 영역을 했으니까. 네. 네, 맞죠? 지금도 그것을 포지셔닝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통적인 와인바를 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특장점은 각인시킬 기회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대 불일치가 발생한 거예요. 아, 나 와인 먹고 싶은데 성수동에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왔는데 와인 애호가로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좀 있어. 하지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루프탑이라든지 시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매혹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와인만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점이야 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전체가 환경적으로 갖춰진 요소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이 특별하려면 관광객이 왔을 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 외에 경험적으로 뭔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가치를 느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그게 뭐지? 넷플릭스 드라마 나온 다음에 갓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 갓이 유행했잖아요. 갓. 주지 그 그거 킹덤. 그렇지. 네. 아, 역시 방탈출. 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뭐 케이팝 이런 것만 보다가 갓을 쓴 거를 보고서 막 아마존에서 갓이 엄청 팔리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외에 사람들이 느꼈던 새로운 가치적인 요소라서 와서 갓을 쓰고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한참 유행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특장점을 각인시킬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애초에 와인 애호가나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기념일의 추억, 축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기대일치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느껴요. 음. 그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실 때나 네. 이제 들어오실 때부터 네. 그 텐션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텐션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느낌적으로 다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예약을 하시고 네. 대부분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하시면은 네. 그 메모를 남기시거든요. 네, 네, 어떤 네. 생일이라서 네. 기념일이라서 오시면은 아 여기 너무 좋다. 예약을 잘 한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앉아서 만족스럽게 네. 기념일이니까 네. 메뉴에서도 네. 원하는 걸 이제 다 주문을 하시고 네. 이렇게 가시는 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리뷰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제 저희가 접근성이 좋아요. 네. 뚝섬역에서 한 30초 정도 걸으면 나오는데 네. 이제 성수가 워낙에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아직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좀 연령층으로 따지면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좀 저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글라스나 간단한 안주 시키면은 가격이 이게 뭐야?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네. 근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음.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셨을 때 네.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글라스랑 간단한 식사를 하셨을 때는 다른 매장에 비해서도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와인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네. 좀 부담을 느끼고 딱 이제 매장이 열리면 딱 이제 가시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컨셉 불일치가 아니라 타깃 불일치죠. 네. 그러니까 와인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글라스 와인이나 뭐 이런 게 몇만 원 하는 게 뭐 부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깃 불일치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네. 우리가 부르지 않은 손님이 그냥 무단 방문하신 거예요. 무단 방문해놓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나가시거나 불만으로 표현하시죠. 네. 예, 이때부터 이미 다 싫은 거야. 네. 내가 지금 지불할 가치의 한도를 넘겼는데 이게 이 정도 분위기에서 이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네. 많이 다른 곳을 다녀봤다면 모를까 이런 거죠.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분위기와 기념일의 추억 축하 즉 예약까지 해가지고 여길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기대일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만족도도 높다고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느냐라는 요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와서 만족을 했어. 만족은 뭐예요? 아, 나 여기 괜찮았어, 좋았어 이건데 애착은 뭘까요? 또 가고 싶어. 네. 네, 애착은 이분들 마이크 안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울림통들이 좋아가지고. 애착은 뭐냐면 아, 나 여기 또 가고 싶어 또는 이 사람하고 함께 다시 오고 싶어.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의미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 즉 여러분이 오늘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가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실 때 메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특정 공간에 방문하실 때 메모까지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기대 영역은 보통의 일반 손님보다 높다. 예, 네. 높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방문 목적에 따른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이벤트라는 게 우리 이벤트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맨날 막 시끄럽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센스, 네. 예, 어떤 플레이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매장에서 준비한 간단한 기념일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이벤트겠죠. 이게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기념일이라는 것은 추억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리마인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것도 나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50대라서 이게 진지하게 듣지 말고 가볍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겁에 질려서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위시카드를 쓰거나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신 보내준다거나 메시지로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네.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다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드린다던가 하는 예전에 타임캡슐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매장에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경험적 영역. 네. 네, 아까 방탈출 말씀하셨지만 재미라는 것은 꼭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것만 재미가 아니라 나를 뭔가 다시 끌어당기고 붙잡는 재미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설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